인사 담당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이드 세상 HR 인사이드 최재원입니다.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국내로도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성 질병은 근로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팀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이번 경우 말고도 과거 혹은 미래에도 닥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방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팀에 영향을 줬던 질병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되짚어보면요, 2003년에 저희가 최초로 좀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지금 우한폐렴까지 한 4가지 정도가 좀 스쳐 지나가는데요. 비단 이 4가지 질병뿐만이 아니더라도 A형 독감처럼 가벼운 그런 개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문의가 많다거나 이러한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지침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 우한폐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원이 있다거나 해외 출장을 보낸 회사가 있거나 또 중국인이나 외국인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이런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면은 특히 유의할 사항이 많을 걸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절이 지나고 나서 인사팀에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이 확진으로 나왔을 경우 그 직원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면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네, 많이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아마 병가라고 불리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운영이 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주라라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운영을 한다, 무급으로 운영을 한다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 2015년의 경우에 관계 보도를 통해서 2주간의 유급 휴가 권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급 휴가 권고가 정부 지침으로 보도가 되면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고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유급 무급에 대한 운영의 재량은 회사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과 무급으로 할 경우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요, 급여가 줄어든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회사에 좀 항의를 하는 그런 직원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회사에서는 작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된 공시가 하나 있습니다. 고지사항을 보시면 메르스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꼭 메르스여서 한다기보다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될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간혹 이런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걸렸던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어요 라고 인사팀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한 금액이 하루에 13만 원까지니까 아마 무급으로 처리했던 회사라면 이 제도가 해당이 될지 확인해보고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이 줄어든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회사 업무에 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염성 질병인 직원에게 저희가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야박하잖아요. 고용유지 지원제도라는 게 노동부에 있습니다. 경영상의 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회사가 고용노동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용안정제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라던가 글로벌 경영위기, 금융위기 이럴 때에도 주로 사용을 했던 그런 제도고요. 연간 180일을 한도로 해서 최대 휴업수당을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1일 6.6만 원이지만 고용노동부 보시에 따라서 매번 바뀔 수 있으니까요. 최신 자료를 확인해서 안정제도를 이용하시면 회사도 보존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휴직을 들어갈 경우에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연차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지 많은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병가 휴직이란 제도가 회사에서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를 해서 병가 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고 병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하셨다면 관련 법령의 위반은 아니니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노무적으로는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게, 인사팀 입장에서는 연차 소진을 충분히 안내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거 내가 가진 휴가 사용권을 회사가 지나치게 침해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게 명시해 두시면 좀 더 명확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연차를 소진하고 들어간다, 내지는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또는 2개월간은 무급으로 준다 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취업규칙 내에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근로자도 정확하게 알고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염성 질병의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굳이 출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인사팀에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거 또는 업무의 공백을 우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는데요. 인사팀에서 출근을 막을 수 있나, 강제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령을 찾아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8조를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호가 있는데 특히 지금 우한폐렴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정확하게 해당되는 조항이 전염이 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리신 분은 출입을 제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으로 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전염성 질병,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예방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사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전염이 우려가 된다는 조건만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출입은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혹시 그 질병이 아닌데 거짓말을 해서 회사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실 안 되겠지만 회사에 휴직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심이 있어요. 오늘은 쉬고 병원에 갔다 올 거예요. 라고 하면 인사팀 입장에선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다행이네요. 라고 하면 또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게 영원한 거짓말은 없다고 어떻게든 알게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괘씸죄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거를 인사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사실 노무적으로는 가벼운 징계,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가벼운 징계가 가능한데요. 이게 노무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가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 가서 농산물 수확도 하고 계곡에서 놀다 왔다 해서 징계가 올라간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선 경징계, 그러니까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괘씸하나 사실 노무적인 현실에서는 이 건에 있어서는 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인사이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